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파고 들어볼 주제는 아마존입니다.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8%나 빠졌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핵심은 역시 AWS, 클라우드 사업부랑 AI 경쟁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실제로 8% 정도 빠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AWS의 성장세였습니다. 성장세 자체는 괜찮지 않았나요? 성장 자체는 견조했죠.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고 특히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가 생성형 AI 쪽에서 엄청 치고 올라오잖아요. 아, 그렇죠. 워낙 그쪽이 뜨거우니까. 네, 그거랑 비교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한 거죠. 숫자로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AWS가 2분기에 전년 대비 17.5% 성장, 매출이 307억 8천만 달러. 네, 맞아요. 그 숫자만 보면 아마존 자체 전망치도 넘었고 사실 괜찮은 성적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39% 성장했어요. 39%요? 와. 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도 32% 성장했고요. AWS가 여전히 점유율 자체는 1위죠. 한 30% 정도? 네, 1위는 1인데 근데 이게 한 2년 전만 해도 33%였거든요.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성장률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AI 경쟁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상대적인 성장세가 발목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AWS가 생성형 AI를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관련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랑 손잡고 가고 구글은 또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막 밀어주잖아요. 네네. 그거에 비해서 아마존이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물론 아마존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러면 그 엔스로픽이라는 AI 스타트업에 80억 달러나 투자했고 자체 칩도 개발하고 또 베드록이라는 플랫폼도 밀고 있고요. 투자는 엄청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 그 성과가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다? 네, 경쟁사만큼 가시적으로 AI로 이만큼 벌었다. 이게 아직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아마존 CEO 앤디 제시는 뭐라고 하던가요? 컨퍼런스 콜에서? 제시는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지금은 생성형 AI의 아주 초기 단계다 이렇게요. 초기 단계다. 네, 기업들이 이제 막 모델 훈련하고 테스트하는 단계니까 결국 데이터가 제일 많이 쌓여있는 AWS로 돌아올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어요. 일리가 있긴 한데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AWS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분기에만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카펙스라고 하죠. 거기에 314억 달러를 썼고 연말까지도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투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와,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장기적으로 보고 기반을 닦는다는 건데 근데 시장은 당장을 원하잖아요. 특히 옆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AI로 돈도 벌고 성장도 한다고 보여주는데 우린 길게 보고 투자한다는데 시장은 근데 옆집은 벌써 보여주는데 하는 거죠. 이 간극이 이번 주가 하락이랑 AWS가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을 키운 핵심 요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분석가들은 어떻게 봐요? AWS 미래 좀 어둡게 보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걸 좀 일시적인 후퇴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웨데브시의 스콧 데빗 같은 분석가는 비정상적인 일시적 후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비정상적이다. 네, 시간이 지나면 AWS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은 다시 회복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장기적인 경쟁력이나 잠재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하지만 당연히 좀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겠죠? 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 AWS 성장 둔화가 아마존 주가에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이 생성형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AWS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좀 늘고 있고요. 투자자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분기 아마존 주가가 하락한 건 AWS 실적이 아주 나빠서라기보다는 네, 17.5% 성장은 여전히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생성형 AI 분야에서 경쟁사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인상을 주면서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아마존의 그 장기 투자 전략, 그러니까 인프라 깔고 파트너십 맺고 베드록 플랫폼 키우고 이런 것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즉각적인 성과를 보고 싶어하는 시장의 요구 사이에 지금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아마존이 가진 무기 자체는 강력하잖아요. 기존 고객 기반도 탄탄하고 투자 규모도 크고 기술력도 있고. 그럼요. 하지만 결국 이 AI 전략이 진짜로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남은 거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 시장은 앞으로 아마존이 AI 시대에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실제 고객 성공 사례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지를 아주 예의주시할 거라는 점이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WS가 가진 그 방대한 기존 고객 기반이랑 인프라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지금 당장은 경쟁사보다 덜 화려해 보일 수 있어도 이들의 느리지만 꾸준한 이 통합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강력하고 또 더 수익성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이게 현재 아마존을 둘러싼 가장 큰 질문이자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